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해외에 의존했던 항공기 전자파 시험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항공전자기 기술센터가 진주 상평산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선취업 후 학습을 선택해 80% 가까운 학생들이 취업을 확정한 한 고등학교를 취재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생활 곳곳에 활력이 도는 만큼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해 지역에 국립 한글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의존했던 항공기 전자파 시험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용 대형 챔버를 비롯해서 국제 표준의 시험 장비를 갖춘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를 진주 상평산단에 건립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출력 전자기장 시스템이 무인 항공기의 극한의 전자파를 발사합니다. 각종 전자파와 랑레 위험에 노출된 항공기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안전성 시험이지만 지금껏 해외에 의존해왔습니다. 국내에 민수항공기를 시험할 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공전자기 기술센터가 선보인 시험용 챔버는 가로 35m, 세로 23m, 높이 11m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T-50 같은 항공기와 헬기, 탱커, 중장비를 통째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항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 시설을 기준을 충족하고요. 또 아울러 우리 그에 걸맞는 기술 수준들을 다 확보하고.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는 간접 랑레 시험 시스템과 부품 시험 챔버 등 13종의 전문 시험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에 맡기면 2년가량 걸리던 항공기 전자파 시험을 수개월 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센터 건립에는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64억 원 등 모두 25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서 치러야 했던 고가의 시험 인증 비용과 아주 오랜 시험 인증 대기 기간이 대폭 감소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기술력이 한층 강화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해 6월 진주 상평산단에 우주부품 시험센터도 건립해 국내 항공산업의 70%가 몰려있는 경남에 우주와 항공 분야 시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밀양의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미 80% 가까이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취업 후 학습을 선택한 건데요.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의 한 고등학교. 고3 학생들이 수능 준비 대신 실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노 단위의 전자현미경 부품을 점검하고 직접 교체까지 합니다. 또 다른 실습실. 방진옷과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학생들이 반도체를 만듭니다. 생산 장비만 25억 원. 일반 대학 연구원에 없는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고등학교 반도체 제조 실습실입니다. 실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구축하고 반도체 생산에서부터 장비 유지 보수 등 실무 기술을 직접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도 많이 안 좋은데 마이스터고 진학으로 취업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어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다른 지역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 이 학교는 고3 학생의 78.8%인 71명이 공기업과 각종 반도체 관련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나머지 11명도 삼성전자와 한국철도공사 등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현장에 가까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내 마이스터고는 사천시와 거제시, 밀양시 등 모두 3곳. 경남교육청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업 맞춤형 교육을 보다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열흘째 아침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선 차근차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활 곳곳에 활력이 도는 만큼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일장이 열린 창원의 한 재래시장. 오가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됐던 5일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뒤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반영하듯 소상공인들의 이달 경기 전망 지수는 87.6으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10%? 한 15% 정도? 조금 그렇죠,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잘 나가지 않을까 그냥 기대만 하죠. 최근 열린 지역 축제에서도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한 만큼 확진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57명.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첫날 54명이던 확진자는 하루 새 100명 이상까지 나오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확진자 한 명이 주위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34로 지난 7월 중순 2.1을 기록한 이후 석 달여 만에 가장 높습니다. 병원과 학교, 어린이집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모임 증가와 접촉 기회 확대로 확진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상남도는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의 진단검사를 매주 1회로 변경하고 현재 11.6%인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보시면 6도, 진주는 4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올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는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5mm 미만으로 적게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남 서부 내륙의 높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평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도, 밀양은 3도를 보이며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13도, 양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3도, 산청은 5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9도, 합천은 12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가끔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해 지역에 공립 한글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해 출신 한글 학자인 이윤재 선생과 허웅 선생의 업적과 함께 최초의 한글 공문서인 선조 국문유서도 전시돼 있는데요. 이재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유리벽 안에 다양한 한글 문화유산들이 가지런히 전시돼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전시품들의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보이는 수장고입니다. 1957년 완성된 조선말 큰사전의 내용을 관람객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상호작용용 디지털 콘텐츠도 눈에 띕니다. 한글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김해 한글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해 유물을 기념하고 한글 문화유산 자료를 보존 연구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한글박물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출신의 한글학자로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 지키기에 앞장선 한매 이윤재 선생을 주제로 한 제1전시실과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선 눈매 허웅 선생을 주제로 한 제2전시실로 꾸려졌습니다. 허웅 선생의 업적을 엿볼 수 있는 이곳 제2전시실에는 순한글로 작성된 최초의 공문서인 선조 국문유서도 전시돼 있습니다. 일제의 포갑에 맞서 우리말과 글, 역사를 지키기 위해 편찬했던 성웅 이순신과 문해득본을 비롯한 4천여 점의 한글 문화유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마음과 그다음에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마음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김해시는 국립한글박물관과 유물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환 의령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레 열립니다. 정가 소식 문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송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가 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해 3선 도전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오태환 의령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레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오 군수는 지난해 4.7 의령군수 재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자신이 경상남도 1급 상당의 정무 특보를 지냈다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손덕상 도의원은 김해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 지역 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가 크게 늘었지만 지원 대책은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상훈 도의원은 경상남도 청년정책 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대표 청년 정책이 청년 공유주택인 거북이 집 등 주거 지원이지만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의령군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가 오늘 오후 2시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생활개선 우리음식연구회 요리품평회가 오늘 오후 3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제17회 합천예술제 개막식 및 문학제가 오늘 오후 6시 합천군 1회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2021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 거제시 농업개발원에서 열립니다. 실크박물관 건립기념 학술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합천 환강 복류수 개발과 창녕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두 사업이 아무런 합의 없이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며 이 같은 결정이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거라면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함양의 에디슨 모터스가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 사업에서 전체 352대 가운데 111대를 계약해 가장 많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전기버스 표준 모델을 기준으로 전체 운수업체 352대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며 서울시 운수업체 32곳 가운데 20개 업체가 에디슨 모터스 전기버스를 선택해 공급 계약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부산 경남 지역의 유일한 국립묘지인 산청호국원의 만장 시기가 가까워졌는데도 묘지 확충 사업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안장수를 감안하면 산청호국원의 경우 오는 2023년 묘지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적기에 확충 사업을 마쳐야 국가유공자들이 고향에 차질 없이 안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업 생산 직접직 인력 대비 향후 필요 인력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밀집 지역인 경남과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내년 생산 분야 인력은 최대 8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국내 주요 조선사 8곳의 올해 3월 말 기준 생산직 인력 규모인 5만 4,300여 명과 비교해 분석한 전망치로 내년부턴 배를 만들 일손이 부족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마트 창원점 야외 무대에서 도내 14개 시군, 19개 정부와 마을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한 뒤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창원의 미더덕 젓갈과 밀양의 사과, 거제의 멸치, 산청의 꿀을 비롯한 60여 종의 특산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가격에 선보입니다.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오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악협의회와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창원 하천 40개 가운데 206개 지점에서 오수가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323곳과 지난해 237개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며 회원천과 교방천 등지의 오염원이 상당 부분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불경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은 88조 7,520억 원으로 전달보다 0.31%인 2,800억 원 줄었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시가총액이 1조 5,830억 원 늘었지만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시가총액은 1조 8,630억 원 감소했습니다. 불경 주식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전달보다 9.65%, 하루 평균 거래량도 3.24% 줄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산단에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저탄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한국동서발전은 태양광 사업 개발과 신유망 저탄소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업 발굴과 홍보를 맡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의 다문 화혼인은 모두 879건으로 1년 전보다 36.5% 급감했습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이동이 줄면서 혼인 건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업무 추진비 등을 법인형 제로페이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NH농협은행과 맺었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교육청 계좌에서 대금이 즉시 지급되는 방식으로 오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빚은 전교조와 경남교육노조의 갈등과 관련해 업무 지원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단체 간의 논란을 빚은 보건교사의 환경위생관리 업무 가운데 먹는 물 수질 검사와 저수조 청소, 그리고 교내 소독 업무는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